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있던 블록 장난감 기억하시죠? 이 작은 조각들을 계속 끼워 맞춰서 멋진 로봇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성인들 가운데서도 이 블록 조립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이 블록 장난감 하면 기억나는 세계적인 기업, 엘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이 엘사가 공인하는 작가가 있답니다. 그때 전 세계에 딱 23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엘사의 공인 작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브릭 아티스트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적인 브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김성환 브릭 아티스트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블록이라는 용어도 쓰고 브릭 아티스트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네네. 블록과 브릭이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엘사 부품을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브릭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협소적인 의미로는 이 엘사 부품의 높이 9.6cm 부품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들은 부품을 통칭해서 브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록이 아니라? 네, 브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분들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작품 활동을 하듯이 그렇죠. 저처럼 브릭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을 브릭 아티스트, 창작가, 더 줄여서는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엘사의 공인 작가라는 제도가 있다. 근데 전 세계에 23명밖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공인 작가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23명밖에 없습니까? 창작 능력이 우수하고 기업과의 콜라보 협업 경험이 많아서 작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인증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제 아들 여러 거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 이제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큰 박스에 들은 거 제품을 사다가 네.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조립해서 완성시켜 놓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다시 분해했다가 또 조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 같으신 경우는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사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 브릭들, 조각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제품을 그대로 조립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어떤 형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 형상을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창작 노하우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블록을 활용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큰 기업이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통해서 또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의 목록이나 화면이나 이런 영상들을 그 회사가 다 검토해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인정하는 작가야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23명밖에 없어요. 예, 그게 23명밖에 안 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그게 그 나라의 그 시장 규모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팬들이 두터워서 이제 시장이 큰 경우에는 지사들이 아무래도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사에 그 작품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사에서 이런 전 세계의 작품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각 그 국가의 공인작가를 통해서 예. 작품을 이렇게 수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공인 작가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직 23명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몇 개 나라나 됩니까? 공인작가가 있는 지금 나라? 알기로는 현재 기준으로 19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나라에 23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최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명 더 있나요?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도에 되신 거예요? 그분은 작년에 되셨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해서 바로 돼요? 아니면 뭐 심사를 하는데 오래 걸려요? 보통은 그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 해의 말에 결정이 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4년이 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약간 운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지원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본사 담당자가 좀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만 또 변경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 당시 또 프로그램까지도 내용까지도 좀 이렇게 개편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못했군요. 네, 좀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던 게 좀 4년이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 회사에 딱 23명뿐인 공인 작가가 되면 네. 뭐가 달라집니까? 월급 줍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오래 활동했던 팬이었거든요. 네, 그 외국 팬으로서 그리고 창작을 하는 창작인으로서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자격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선 명예로운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사의 그 로고 명칭이나 그 로고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업체들이 그런 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공인 작가의 경우에는 로고 명칭과 그 로고가 적혀 있는 그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로고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함으로써 이제 작가로서의 그 인지도와 활동을 알리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작품 뭐든지 하나라도 만들면 만든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은 외국인 작가다라고 딱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지 부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잘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 브릭 조각들을 브릭 조각들을 적극적으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나 브릭 조각 좀 몇 개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고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대량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류만큼 이렇게 공급은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공인 작가는 현재 이제 생산 중인 블럭에 한해서는 제가 원하는 수량대로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아주 최근에 또 좀 올라가가지고요. 예전만큼 저렴한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따로 구매하는 금액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서 작품 만들 때 부품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일이 좀 많이 적습니다. 예, 커뮤니티 활동도 오래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공인 작가 활동을 하기 전부터 원래 하던 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었거든요. 제가 카이스트라는 대학원에 있으면서 브릭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2000년에 개설을 해서 2000년에? 네, 2000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때 인터넷 붐이 막 일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전산학과 이제 컴퓨터 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브릭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동호회 모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는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집니까? 동호회 모임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제품 구하는 게 먼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뭐 싸게 어느 정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든지 제품 샀을 때 제품이 이런 구성이다 또 이렇게 조립이 된다 이런 거를 정보를 주로 교환하는 게 사이트였고요. 각종 제품에 관한 정보 교환. 네, 정보 교환했는데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창작으로 좀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 활동하시는 창작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작가분들이 이제 본인이 만드는 창작품을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작품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사실 몇만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약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 그런 창작가분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뭐 창작 퀄리티도 지금 전 세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뭘 만든 겁니까? 이건 이게 조각 케이크입니다. 네. 케이크 조각? 네네. 기본 블럭들을 활용해서 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이네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블럭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케이크이고요. 네. 5월달에 있었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기존 딱 봐서 블록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눈에 안 띄는데 네, 좀 안 띄죠. 자세히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게 무슨 빵 굽는 토스트기 아닌가요? 네, 빵 굽는 그 토스터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토스터기는 아니고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명암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명암꽂이입니다. 명암꽂이를. 그 엘사 부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블럭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블럭들도 있지만 저렇게 디테일한 부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져오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정상 다 조그만 걸 가져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기업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만드신 작품은 굉장히 크기가 크다고요. 매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그만 작품을 주로 의뢰를 했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기존보다 좀 이렇게 좀 크게 그걸 선호하시는 그런 이제 기업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좀 대형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대형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그 너비로서는 이제 너비 5m에 깊이 4m짜리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너비 5m, 깊이 4m짜리로 만든 작품이 5m, 있습니다. 4m. 네네. 감이 오네요. 그리고 그걸 전부 그 브릭을 조립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야, 월드컵 경기장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제작할 때 그 실제 도면을 저희가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 각 부분들을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SNS에 그 작품을 올렸을 때 이게 작품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진 찍어도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만 보고 실제 경기장을 보는 것 같았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브릭이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피규어만 해도 뭐 10,000개 이상이 들어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만 개의 부품이 활용된 작품입니다. 20만 개? 네. 뭐 20만 개 하면 이제 그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블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작품을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20만 개 진짜 엄청난 블럭의 개수였습니다. 그런 거는 그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겠네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의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초창기부터 이렇게 가수 무대 쇼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가수들의 무대. 네, 왜냐면 가수 팬분들이 그 가수 팬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아가지고 네,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기왕이면은 이게 가수 무대 모습이 담기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작품을 좀 납품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 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서울에
브리가트 뮤지엄이 좀 새로 생긴 오픈 예정이었는데 그 뮤지엄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업 경장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의뢰가 왔었습니다. 야, 그 20만 개짜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혼자 하신다면? 아, 혼자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4명의 이제 팀원들이 같이 만들어서 6개월이 걸린 작품이거든요. 4명이 6개월. 그래서 혼자 만든다면은 아마 1년 동안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내 대기업들하고도 협업하고 세계 명품 브랜드하고도 협업하고 그랬는데 네. 그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뭘 만드셨어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평택 그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 모양 또 그대로. 네, 공장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게 있었고, 그 세계적인 기업, 그 루이비통에서 이제 각 국가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스토어에 이제 전시를 할 작품을 좀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 예. 6.5m의 에펠탑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가수들하고 무대 이거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세계적인 우리 BTS하고도 뭘 하셨다고요? 네, 그 BTS 다이너마이트 그 디오라마를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디오라마가 뭐죠? 디오라마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순간의 장면을 그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디오라마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장면 네. 사진처럼? 뭐 사진처럼 그런 멈춰져 있는 그런 순간 장면을 이렇게 재내 놓은 작품을 디오라마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BTS 다이너마이트 디오라마를 만들었었는데요. 공연 장면 한 장면을? 네, 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을 소재로 하는 제품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에 그때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 통틀어서 두 번째 한국 소재의 제품인 BTS 다이너마이트 제품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아, 그게 아예 공식 제품으로 아예 공식 나왔어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팬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예. 이벤트에 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동안 만드신 작품들 사진을 여러 개 봤거든요. 네,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1월 오봉도 한국화를 소재로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사실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소재의 작품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뢰 작품에 이제 좀 한정돼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 소재 작품을 만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소재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네. 만들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초대형 작품이다라고 할 만한 작품을 지금까지 총 몇 개나 만드셨다고 기억하세요? 수백 개 작품. 수백 개.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뭐 어디랑 협업하는 것들이겠네요,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작품 용도로 만든 것들이 디오라마 작품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에게 매장에 왔는데 그냥 제품이 뭐인지만 보고 그냥 가면은 너무 이제 그렇죠. 머무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어떤 볼거리를 좀 예. 제공해보자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디오라마 이렇게 창작 작품을 좀 넣고자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작품을 넣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만든 것들이 수십 개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대형으로 분류될 만한 것도 수백 개 작품이 된다. 그보다 더 많은 대형은 그렇겠죠. 몇백 개는 아니고요. 그것도 되게 최근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사실 잘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대형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좀 들어선 일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제 만드신 작품들 중에 내가 지금 베스트 3다라고 할 만한 거는 뭐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참 꼽기가 힘들긴 한데요. 그리고 뭐 대형 작품도 워낙 많아서 뭐 기억에 남는 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좀 꼽는다면은 제가 2019년에 만들었던 그 트렌치 런이라는 스타워즈 작품이 있어요. 스타워즈 작품. 네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표현해놓은 겁니까?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데스스타를 그 침공하기 위한 그 작전이 있거든요. 그걸 트렌치런이라 부르는데 협곡에서 이제 추격신을 그 디오라마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네네. 네. 그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납품하면 저에게 작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타파해 보고자 우리 소유의 좀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한 첫 번째 그 작품이기 때문에 남한테 의뢰받지 않고 네, 저희가 좋아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고요. 네, 아까 이쪽에 LED 두 개를 아까 심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교를 한번 배치해보고 밝기가 충분한지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뚜껑 덮고요. 네,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밝네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빛이 좀 이렇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양쪽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이 가운데 투명한 부분이 좀 더 빛이 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인간과 고양이라는 고양이 시리즈 작품이 있어요. 고양이를 소재로. 네, 고양이를 해서 뭐 1.5m 정도의 크기로 만든 작품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레고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어떤 회사 차원이 아닌 이제 작가로서의 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 좀 의미가 좀 남다른 작품이고요. 조금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었어요? 1.5m. 진짜 고양이보다 훨씬 크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사람만한 거. 맞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실제 레고 고양이 사이즈로 좀 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고양이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작으면 안 되죠. 왜냐면 브릭에 하는 그 최소 수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의 그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고양이 표정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커졌군요. 네, 어쩔 수 없이 한번 2배로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It's a good day for having a good day, for making best friends with the sun. It's a good day for waking up early to sing with the birdies. Hey, we've gotten up early enough to see the morning while it breaks. It's like icing on a birthday cake. 두 번째가 고양이 작품.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디오라마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거대 괴수의 습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질라 비슷한 괴물이 괴수가 등장해서 이제 도심을 파괴하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디오라마 작품을 만든 걸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추구하는 디오라마란 이런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아주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 디오라마 작품을 많이 만들면서 저희가 만드는 그 디오라마 작품의 수준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올렸을 때 과연 좋은 반응이 있을까 되게 좀 의심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품 사진을 올렸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붙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만드는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다. 뭐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작하기 편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어디에 없는 거를 만든다거나 그럼 아까 스타워즈 제품 그런 거 한다. 스타워즈 제품도 사실 좀 그나마 좀 영화 장면이 네, 있죠. 장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솔직히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뭐 시티 디오라마를 만든다 이럴 때는 그 디오라마 안에 어떤 주제를 심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 침공이라든지 어떤 큰 주제를 좀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작품 내에 어떤 구성물들이 들어갈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물을 근거로 해서 구도는 뭐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할지 뭐 직선으로 할지 이런 구도를 같은 거를 미리 이제 다 구상을 하고요. 일종의 디자인이네요. 디자인. 네. 디자인 좀 약간 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전 단계. 네, 구상 단계. 네, 그래서 그런 구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성물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그 구성물을 이제 실제 사진 자료 하여튼 왜냐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고 이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참고 사진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스튜디오라는 CAD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등록된 부품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창작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경험을 좀 살려서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합을 해가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이 브릭들을 조립할 그렇죠. 것인지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도움을 받는 것뿐이고요. 이제 거기에 창작을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는 순전히 작가의 역량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그냥 조립한 거예요? 아니면 다 접착까지 합니까?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품을 다 만들면은 그 작품에 사용된 부품 종류라든지 개수가 다 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품을 이제 작업자들이 찾아가지고 네, 조립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립 순서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단순 수작업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끼우기만 해요. 접착까지 시키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그 작품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전시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접착을 안 하고 이렇게 공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서지는 경우가 떨어지죠. 예, 이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블럭의 결합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는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하나씩 다 접착을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걸리겠네요, 시간.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접착하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접착제가 흘러나온 걸 모르고 이게 만졌다가 이렇게 단데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막 굳어 있는데도 막 억지로 떼가지고 새로운 브릭으로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것보다는 이게 접착 작업이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각종 제품들에도 보면 그냥 조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립한 후에는 뭐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차가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빛도 번쩍번쩍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세요? 그 초반에 그 브릭 아티스트들은 그런 그 레고 블럭 외에 그런 소재들을 활용하는 걸 조금 꺼려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가수 무대 쇼케이스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제 LED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LED가 거의 들어가요?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명이 반짝반짝이면은 이제 작품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LED 부품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반응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LED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좀 작품에 보면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조명을 아무리 쏴도 그림자가 져가지고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LED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터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 네. 그 레고에도 이제 모터 부품이 있긴 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장난감 용으로 나오는 모터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용 모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 산업용 모터를 그 내부에 이렇게 심어서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어떤 뭐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동도 지금 최근에는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이 블록 조립 제품이 아니라 불도 번쩍번쩍거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막 다 표현되고. 네, 좀 역동적인 그런 작품으로 변신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2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삶을 사시게 됐는지. 아까 본인이 직접 표현하길 카이스트에서 뭐 컴퓨터공학 이런 거 전공해서 박사과정까지 하셨다. 그렇죠? 박사 학위는 못 받았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국내 최대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 카이스트 박사과정까지 하시고 국내 최대 기업에 다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박사과정 있고 뭐 이런 대학원 시절부터 워낙 이걸 좋아하셔갖고서는 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하는 활동은 한 20여 년 전부터 하시긴 했는데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신 건 언제예요? 그만둔 건
2007년 정도인데요. 2007년. 네, 그 2007년 그만두고 바로 이렇게 지금 같은 그 무용 제작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아직 그때 당시 학위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돌아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다시 뭐 제가 한번 따보자. 논문을 써야지. 네, 해서 갔었는데 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을 가게 된 것도 그 학위 논문을 쓰는 게 저랑 그렇게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웠어요. 네,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브릭 인사이드를 이제 뭐 되게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장난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난감 리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좀 기업에게 거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좀 좀 이르러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레고 모형 제작은 이제 부업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 국내 장난감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마침. 네, 그때 그 토이즈라는 그 외국 브랜드가 국내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매장이 생겼는데 그걸 덩달아 이제 장난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는 작품이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네, 수요가 이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부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만 이렇게 잠시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되는 작품은 제가 주업으로서 진짜 거기 매달리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주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또 워낙 그 블럭 장난감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분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또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시도해보는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좀 그 당시로는 좀 쉽게 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튼 바로 그 시점에 수요가 많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건 전업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나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아, 솔직히 뭐 지금이라도 반대를 뭐 이런 쪽에 하시겠다면 아마 취미를 업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떤 부모님이도 지금도 아마 반대를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히 부모님은 제가 뭐 삼성전자 들어갔을 때 막 주변 분들한테 막 자랑하죠. 자랑까지 막 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무슨 모형을 만든다는데 뭐 잘 알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게 뭐 돈벌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근데 학교를 나올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제가 결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학교에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쭉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학위를 마치지도 못하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의 뭐 주관적인 자립심 같은 게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생겨나서 이제 이런 결정 기로에 있을 때 이건 내가 해보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결정하고 부모님을 좀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업적으로 이 브릭 아티스트, 브릭 조합만 가지고 이 생계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브릭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사실이 제가 레고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레고 공인 작가가 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해 그 서밋이 있더라고요.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정상회담 같은 거네요. 뭐 서밋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전시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데 좀 성공한 분 외에는 그렇게 생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보고는 이게 브릭 아티스트 전업이라는 이런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살 정도까지는 몰라도 큰 돈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뭐 표현하실 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의뢰하고 이렇지는 않다 그런 거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의뢰를 주시더라도요. 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공공기 작가가 되고 나서는 예전보다는 좀 약간 비싼 금액을 이렇게 그 요청드릴 때도 예. 좀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인 작가 되기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랬겠죠. 네네. 왜냐면 이게 장난감으로 보는 시선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만드는데 뭐 이게 뭐 음. 몇백이나 해, 뭐 이런 마인드가 계셨던 거죠. 네, 그래도 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브릭 아티스트 분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이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입니까? 예, 초등학교 때인데요. 어.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성인들마저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라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친척분들이 그 해외를 갔다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사갖고 오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집에 예. 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네.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잘 사는 친구 집에 이렇게 무심코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졸업식 프라모델 장난감을 주로 만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예. 그거 뭐 분해서 다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기를 갖고 노는 정도였었는데 이 부품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대로 꼽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데 그걸 다 완성했어도 그걸 다시 다 분해를 해서 또 변형시킬 네, 수 자기가 있고. 또 원하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굉장히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예, 예.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국내 또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그 뒤로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85년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장난감 가게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제품들 정도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제품마저도 그 당시 5,000원 이상 하던 전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장난감을 사던 사람이 5,000원짜리 장난감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예. 구입할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가 언제 또 다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닐 때였는데요. 대학원 시절에 다시 눈에 띈 거예요? 네, 그게 뭐 제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건 아니었고, 근처에 백화점이 큰 게 이제 생겼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놀러 가보자 해가지고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 1층에 마침 레고 매장을 좀 크게 이렇게 오픈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봤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제품들이 좀 아닌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달라졌겠죠. 네, 차원이 그 사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나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테크닉이라는 슈퍼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학도다 보니까 뭐 기어도 들어있고 뭐 휠도 들어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릴 때 못 가져본 거 또 그런 좀 한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좀 용돈 좀 조금 있겠다 해서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 때의 어떤 가장 쾌감이랄까? 그건 뭐고 제일 어려운 건 또 뭡니까? 만들 때의 쾌감이라면은 사실 부품으로 이런 형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 처음에 조각조각 나는 근데 거죠. 다 나오고 근데 그게 모아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형상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사태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품을 활용해서 언제라도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은 다른 모습으로 더 뭐 바꿀 수 있고. 뭐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이렇게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왔고요.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든 좀 어려운 점인데 지금은 거의 매해 새로운 부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품 출시된 것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써먹을지. 네, 그럼 새로운 조합법이 또 생겨나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공부를
그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옛날 스타일의 그런 그렇죠. 작품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막 검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았을 때 이거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디자인하기가 예전보다 좀 많이 어려워진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부품 때문에 골치 아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작가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새로운 색상도 부품도 많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던 색상도 막 구현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걸 다 맞추다 보면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또 원래 전공이 컴퓨터 공학 그쪽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학을 공부한 게 이런 그 세밀한 조립 이런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IT 업종에 있다가 불익 무용 제작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이제 쌓았던 이제 전공 지식이 이제 뭐 쓸모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부품의 종류가 이제 계속 늘게 되면서 이제 부품을 이제 검색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디자인할 때 어떤 색상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걸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시중에 뭐 그렇게 안성맞춤인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기도 했고 하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제가 직접 그런 부품 검색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제작을 하신 거군요. 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부품 검색 시스템만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부품을 보관하는 이제 박스나 보관함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니까 부품이 어디 있는지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있는 줄 알고 디자인을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이제 부품을 수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만드시고. 네, 그것도 이제 뭐 시중에 이제 자재 관리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이제 저와 좀 특화된 제 사이트 제가 이 부품 검색 시스템을 제가 소유한 브릭인사이드에 거기에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구현하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그런 것까지 그런 프로그램까지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제 시스템에 통합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요즘 이 블록 조립, 브릭 조립 이런 걸 취미로 즐기는 성인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 네네. 실제 그런 성인분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계속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각종 스트레스들을 이 꼼꼼히 뭘 조립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성인 팬들에게 맞는 좀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못 만드는. 네, 너무 부품이 세밀하고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만들 수준은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장식하기도 좀 좋고 이게 좀 전시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매력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사실 코로나 전에 이제 레고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의뢰 작품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우리만의 작품을 우리 그러니까 소유의 작품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스 스타의 그 트렌치 런도 만들고 인간과 고양이 시리즈도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걸 이제 작품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좀 끝났고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좀 상황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작품을 좀 이어서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받지 않은 저만의 본인만의 창작품.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전시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작품 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개인 단독전을 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만의 이제 개인 전시, 단독 전시회를 좀 열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릭 아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또 우리가 맛보게 됐네요. 여러분도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사서 다시 한번 조립해 보시는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